별짓을 다 한다 내가. 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에이, 떨어진다, 떨어져. 한다. 이제 다 했지? 네. 이거 너 지금 이번 주도 수요일도 못하지?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하니까 너 교재를 하나를 사자 이제. 그 확통 관련된 거 어차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으니까 기출의 미래가 있을 걸? 이번 연도고요. 올해 아마 기출의 미래는 나와 있을 거고 1월 말쯤 되면 수능 특강이 나오고 약간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거든. 기출의 미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단 말이야. 기출의 미래라고 아마 있을 거야. 나중에 이거 끝나면서 내가 찾아봐 줄 테니까 그거 찾아서 그 문제는 일단 확정부터 해서 이게 같이 들어있나? 보면은. 자, 그러니까 새롭게 아는 것들은 지금 아마 내가 수업을 해보면 너가 아마 느끼게 될 건데 막 세밀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유형별로 쌤이 자꾸 분리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유형만 알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보통 이제 3점짜리 4점 초반 문제들까지는 앵간하면 다 맞춰요. 그러니까 그 확통 이거 어차피 우리 8문제 싸움이잖아. 정시로 치면은 그지? 그러니까 이 8문제 싸움에서 한 대여섯 문제, 5문제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하는 정도의 수준만 해놔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남는 점 번호가 28, 29, 30, 요 정도 남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 보시면은 한 29번도 조금 자연스럽게 문제 풀 수 있는 한 2문제, 3문제 약간 이 정도밖에 안 남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배점으로 쳐도 전체 점수에서 나가는 게 20, 한 8점 정도? 외에는 앵간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수준 자체를 그 정도라고만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3등급 올라가는 게 늘 얘기하지만 공부를 5등급인데 1등급 받겠다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5등급에서는 그 다음에 4 내지는 3 이 정도 올라갈 공부를 해야 되고 요 라인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2 올라갈 준비해야 되고 이 정도 라인에 있는 애들은 1등급 올라가기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건너뛰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 수준을 높일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조금 낮은 수준에서 적당히 이렇게 올리는 자기한테 맞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3라인까지만 가자면 3라인까지 가는 게 쌤이 지금 계속 수업해주는 그 라인 정도야. 알겠죠?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질문 많이 하면서 조금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마약 좋은 거 없느니 뭐 개하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지? 지난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항 개수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항 정리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중복조합 관련된 거 얘기했었고요. 중복조합은 쌤이 유형을 몇 개지 얘기해줬잖아, 그지? 그 라인 안에서 수능 문제가 아니면 뭐 모의고사 문제든 거기서 뭐 중복조합 문제가 나왔다 하면 거의 벗어나는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 라인 안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중복조합 문제네 라고 이제 조금 캐치를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출 문제긴 하죠. 2020년 6월 모의평가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하시면 빨간색 4개, 파란색 2개, 노란색 1개 7장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세 가지 색에 각자 한 장 이상씩 받도록 뭐 나눠주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같은 색깔 카드끼리는 구분하지 않고 이게 뭐야? 같은 거를 같은 카드를 같은 종류의 카드를 3명의 학생한테 나눠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게 색깔을 하나씩 하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 한 놈만 가지고 3명한테 나누는 방법이 뭐야? 4H4, 이거 3H4야. 쌤 서로 다른 이거 넣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충분히 이거 편하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치? 파란색은 3H2고 노란색은 3H1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이때 이제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 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한 장 이상씩 받도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지? 중복조합에서 한 장 이상씩 하면은 한 장씩 주고 시작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요, 그런 것들. 알겠죠? 천천히 따라오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나머지 주고 시작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확률 얘기합니다. 확률 얘기할게.
자, 확률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앞쪽에 너가 경우의 수를 조금 열심히만 하잖아. 그러면 확률로 넘어올 때는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 자, 쌤이 지금 너한테 수업하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수능형이에요.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지원이는 못 견디겠으면 얘기해. 알겠지? 중간에. 됐죠? 이거 니는 못 견뎌도 견디라. 알겠지? 주고 학원에 주우래. 축하한다. 알겠지? 자,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총 경우의 수로만 나눠주기만 하면 이게 확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경우의 수에서 두 문제, 확률에서 두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확률은 절대 여기에서 나왔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도 이거는 그냥 같은 문제인 거야. 진짜 같은 문제인 거야. 그러면 확률에서 나왔다고 하면 어떤 거에서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앞쪽에 있는 단순하게 총 경우의 수로만 나눠서 확률을 구해내는 이 과정까지 나오는 것들은 굳이 내가 경우의 수, 확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근데 확률을 물어보니까 총 경우로 나눈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럼 쌤 확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업하는 이 앞쪽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확률 파트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너가 알잖아. 했던 기억은 나지, 그렇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확률이란 말이야. 어떤 조건을 따져 나가야 되게끔 약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실제 확률에 대한 문제들을 나타낼 때 경우의 수하고 그냥 이 경우의 수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보다는 주로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독립시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확률에서 주로 출제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앞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이거에 약간 좀 이어지는 파트라고 포함되는 파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할 때는 이쪽을 집중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통계라는 게 나와. 이산과 연속이라고 하는. 그치?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몇 문제 야, 총 8문제 중에서 저가 쪼개봐야 얼만큼 쪼개겠냐고. 뻔하잖아. 이게 진짜 뻔하다니까. 요 통계 파트에서 2문제, 이쪽 조건부 확률 파트에서 한 2-3문제, 여기에서 2-3문제. 그렇게 엮이면 3, 3, 2 이러면 끝나. 그러니까 나올 때가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쪽에서도 쌤 경우의 수 할 때도 뭐라고 해야 되냐? 중복조합 아니면 이항계수 뭐 이런 형태로 C 계산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나오는 게 대부분일 거고 아니면 뭐 원수녀를 끼워 넣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한 3문제, 그다음에 이쪽에 한 2문제 확률 파트.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 아니면 독립시행 약간 이 라인으로. 근데 독립시행하고 이 통계 파트하고 약간 엮어서 한번 약간 이런 식이야. 그리고 저 뒤쪽에 추적 관련된 거 하나 몇 %의 신뢰 구간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아직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번 하기는 했지만 시험도 치고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기억도 좀 가물가물할 테고 그죠? 그러니까 이 뒤쪽 가서는 다시 명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 진짜 미안한데 집중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많이 어긋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것만 좀 명확하게 좀 이건 나오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그 파트별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아셨죠? 확률은 다시 얘기합니다. 앞쪽 경우의 수, 우리가 앞에 했던 그 단순한 경우의 수만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거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기 조건부 확률이나 아니면 독립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문제로 확률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오늘 한번 진로 나가볼게요. 자, 시행, 사건, 표본공간, 근원 사건 뭐 이딴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것만은 뭐냐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눈이 누구 있지? 1, 2, 3, 4, 5, 6밖에 없잖아. 7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치?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표본공간은 그냥 1, 2, 3, 4, 5, 6 약간 이런 공간들을 얘기하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근원 사건 뭐 이런 것들 뭐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1 나올 수 있어요. 2 나올 수 있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사건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거지 뭐. 짝수가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2, 4, 6 그거에 대한 확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됐지? 이쪽은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닐 거고. 배반 사건이 뭐야? 배반 사건 이거는 중요합니다.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어떤 느낌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경우의 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 합 공식에
해당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다? 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에 대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봐봐.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확률은 이 전체 U 공간에서 내가 빵 찍어서 한 번 딱 찍는 거야. 야, 한 번 찍을 건데 A 찍히고 나면 B가 찍혀 안 찍혀? 안 찍히지. 동시에 나타날 수 없지. 그치?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 공식에 해당하는 이거에 대한 게 배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찍었을 때 A가 나타나면 B는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B가 나오고 나면 A는 못 나타나게 되는 거고. 알겠죠? 배반 사건은 겹치는 게 없는 거,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항상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했다고? 합으로, 확률도 합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네. 자, 여기서 배반 사건과 여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로 되어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풀어나가는 연습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제가 S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와 X는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A는 뭐지? 3의 매수인 사건. 3의 매수 누가 있죠? 3과 6 이렇게 되어 있겠다. 그죠? B라고 하는 놈은 소수. 2, 3, 5, 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자, 여기에 X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야. 됐지? 자, X는 A와 어떤 사건이라고? 배반이라고. 그건 무슨 말이고? X는 U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3과 6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U는 어떻게?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3, 6은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쵸? 됐지? 다음. B의 여집합과 X도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은 누가 되는 거지? 1, 4,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나? 근데 이게 배반 사건이 아니래. 배반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1과 4와 6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는 거야. 두 개를 가져도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1, 4, 6을 안 가지는 경우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그치? 이해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원소가 두 개일 때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각 원소의 합의 최대값. 그러니까 AX는 원소를 두 개를 가져야 됩니다. 됐나? 근데 아까 요 A에서 잡아줬지. 3과 6은 안 가진대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1, 4, 6은 여집합, 그러니까 1과 4와 6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야. 두 개를 가져도 상관없고. 근데 그게 두 개만 가지면 된다네. 그럼 어떻게 가지면 되겠어? 1과 누구? 1, 4, 6이요. 6 맞나? 맞아? 네. 맞지? 그럼 1, 4, 6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럼 1이랑 4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되고,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고. 2, 5, 7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 중에서 어떤 거? 합의 최대값 두 개인 것 중에 제일 크게 되려면 어떻게 하고 싶니? 둘 중에 하나 가져야 되는 거니까. 4를 가지고, 그죠? 네. 또 누구 가지면 되겠냐고. 7 가지면 제일 클 거 아니야. 최소값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1과 2를 가지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만 알고 있으면 가능해. 알겠죠? 괜찮지?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럼 밑에 문제도 한번 쭉쭉 풀어보시면 그다지 따라가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학적 확률, 이거 보이지? 전체 표본 공간 S의 원소리. 말 어렵게 하지 말고, 이게 어떤 거라고? 총 경우의 수 분해서 주어진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이제 통계적 확률은 뭐야? 그렇지. 수학적 확률은 야, 내가 이걸 보는 거야.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이게 나오려면 얼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야, 얘 중에서 내가 지금 뭐 3의 배수 나오는 거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6개 있는데 3 아니면 6이겠지 라고 하고 6분의 2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통계적 확률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통계적 확률은 그냥 계속 던져보는 거야. 야, 민수 1 나오면 집에 보내줄게. 그럼 민수는 머릿속으로 수학적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겠지, 그치? 수학적 확률 6분의 1인데
미수가 생각할 때 아씨 난 재수 없던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확률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는 민수의 뭘 얘기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알겠지? 알겠지? 모르겠다고. 모르면 하면 된다. 1라고 시험에 보내준다니까. 주사위 와서 던져봐. 한 100번 던지고 내한테 얘기해. 알겠지?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조금 다릅니다에 대한 생각만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숫자 1, 2, 3, 4, 5, 6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요. 뭐 1을 만들 수 있는 4자리 함수를 택할 때 해관수의 자릿수가 1의 자리보다 큰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1렬로 배열하겠습니다에 대한 거고요. 됐죠? 4개 배열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끝에 지금 뭘 물어봤어?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총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총 경우의 수는 여기 몇 가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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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이해됐지? 6의 몇 수? 4승이 총 경우의 수인데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10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봤을 때 10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는 얘가 더 커야 된다. 쌤 이거 크기가 정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기억 안 나? 크기가 정해지면 두 개 뽑기만 하면 돼. 두 개 뽑기만 하면 된다고. 왜냐면 잘 봐봐. 크기가 정해져 있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일단은 관계가 없잖아. 여기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6가지. 여기도 6가지. 근데 이 숫자는 무조건 얘 숫자가 더 커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냐면 1부터 6까지 중에서 숫자 아무거나 민수야 네가 뽑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두 개 정해봐. 1부터 6까지만 2도 4 그러면 무조건 4가 여기 들어오고 5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뭘 얘기한다고?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그죠? 됐나? 이럴 때는 쌤이 어떻게 문제 풀면 된다고 했어? 뽑기만 하면 된다고. C만. 그럼 저거 알아서 배열될 거야. 됐죠? 근데 얘가 만약에 크다 말고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뭘 써야 되겠어? 크거나 같다까지 나오고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같을 수도 있다네. 이럴 때는 중복 조합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같아도 되기 때문에. 그치? 됐죠? 자, 그래서 이쪽 편에 볼게요. 이건 6이고 이 두 숫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6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 요거 6 곱하기 6은 이놈에 대한 거고 이 두 숫자를 결정하는 거는 6C2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시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조건은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조건들은 자주 나와. 뒤쪽 가면서 한 번씩 끼워 넣어가지고 나오고 다른 거 문제 풀면서 탁 나오기도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C에 대한 거라고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런 거 꼭 좀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로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덤비니까 확통이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로 꽂아보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아예 오히려 있잖아. 봐봐. 쌤이 말했던 문제들 중에서 다른 거 쌤 다른 거 나오면 틀릴게요 하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많이 안 틀려. 진짜로 많이 안 틀려. 거의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이런 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괜찮지? 나머지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얘는 이거야, 이거 보이지? 우리 집합 얘기했던 거 보이지? A 합집합 B는 어떻게 썼노? A 더하기 B 빼기 A 교 B 했잖아. 물론 여기에 개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일단 그거 빼고 약간 집합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 한 번, B 한 번 더 했다가 얘는 A 할 때 한 번, B 할 때 한 번, 두 번 들어갔으니까 한 번만 빼주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해됐지? 그런데 이 사건이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 얘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배반 사건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 더하기 B 합공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게 그 원리야. 그치? 됐지? 그러니까 배반이랑 경우의 수의 합공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아마 지금쯤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그 기본 틀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집약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한번 너가 시험을 치면서 해봤던, 경험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귀에 쏙쏙 들어올 거야. 뭐 진짜로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는 않을 거야, 민수처럼. 그지? 좀 들으면 이거 좀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오케이? 자연수가 적혀있는 이렇게 카드 있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의 3장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짝수이거나 가장 큰 수가 3의 배수일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나가 나왔잖아. 거나.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작은 수, 짝수 되는 경우. 맞죠? 이게 A에 대한 거. 자, B에 대한 게 뭐죠? 가장 큰 수가 3의 배수되는 경우. 에서 빼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 교집합 B를 한번 빼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건화에 대한 거라고. 합집합에 대한 거. 됐지? 합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수가 짝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것도 생각하자. 어떻게 해야 돼? 마인드네. 어떻게 뽑아야 돼? 가장 작은 수가 짝수래. 그럼 가장 작은 수를 먼저 정해주면 되잖아. 맞지? 2일 때나 뭐일 때? 4일 때 2가 되면은 그 나머지 숫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2개를 더 뽑으면 되잖아. 그지? 네. 2개를 더 뽑으면 돼. 총 3개 뽑는 거 아이가? 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짝수. 그럼 2가 되는 경우는 나머지 3, 4, 5, 6, 7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 뽑으면 되지, 그지? 이해했어? 4가 되면 5, 6, 7 이거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돼요. 이해했죠? 이걸 더하면 이 경우에 대한 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제일처럼 안 합니다. 나 저처럼 안 해요. 제일처럼 안 해요.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5C이랑 그 다음에 3C 이 두 경우를 더한 경우가 될 거야. 그치? 됐나? 제일 큰 숫자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그러면? 제일 끝에 것만 결정 지어주면 되지. 6일 때와 3일 때를 잡으면 되니까. 6일 때는 1, 2, 3, 4, 5 중에서 어떻게? 2개를 뽑는 경우고, 얘는 2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야. 그치? 이해했지? 네. 됐지? 자, 간다 그러면 이게 아까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랑 얘는 2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됐지? 자, 이번에는 교집합을 찾고 싶어. 제일 작은 숫자가 짝수면서 제일 큰 숫자가 3의 배수되는 경우. 그러면 2가 나오고 제일 큰 숫자가 3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지. 그럼 2 나오고 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야? 6이 나올 수도 있고 4하고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3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이해되셨죠? 6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됐지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3, 4, 5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뽑으면 되는 경우고, 얘는 그냥 한 개 있는 경우지, 그치? 5 뽑힌 경우니까. 그럼 이걸 더하면 얼마야? 4가 되죠.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는 3C 1 더하기 1 이거를 뺀 경우라고. 이거 둘이는 더하고 이걸 뺀 경우. 됐나? 대신에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입니다. 총 경우의 수로만 나눠주면 돼. 이거 알겠죠? 그래서 얘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거에 대한 겁니다. 그죠? 네. 이해했지? 뭐 하나씩 나와보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알겠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확동이 유독 조금 더 많이 쉬워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올해도 더 진짜 쉬워졌었고, 그 미적하고 등급컷 차이 많이 났던 거 알지? 그지? 한 2문제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뒤쪽 편에 가면은 이걸 어려운 문제로 낼 만한 게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요 사건은 너가 다 뭐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닌 경우만 빨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죠? 어느 고등학교에서 서로 다른 6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A, B가 서로 다른 6개의 동아리에서 임의로 몇 개씩? 2개씩 선택할 건데 A, B가 선택한 동아리 수가 적어도 한 개가 같을 확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요 사건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법을 쌤이 2가지를 다 보여줄게요. 왜냐면 나는 이게 요 사건이라고 해서 요 사건만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쌤이 생각할 때 지금 요 사건은 너가 어차피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 A가 2개를 선택할 거야.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거고 B도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야. A와 B가. 이해됐나?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뽑는 게 정상인데 왜냐면 내가 이걸 왜 쓰냐면 확률을 물어보니까 총 경우의 수는 얘도 정하고 얘도 둘이 동시에 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총 확률이 되겠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 됐죠? 자,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싶다고. 적어도 한 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6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 그러면 남아있는 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얘들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렇게 잡고 싶은 거라고. 이해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네. 충분히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자, 다르게 쌤은 저는 이런 생각 조금 얘가 말하는 거하고 반대로 되는 생각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봐라. 한 개가 겹쳤을 때와 2개가 겹쳤을 때를 따로 나눠놓고 생각하고 얘들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 그럼 이제 먼저 정하자고. 누구를 겹치게 할 거야? 6개 중에서 하나를 정해. 맞지? 그럼 A가 5개 중에서 하나를 정하고 B가 4개 중에서 한 개를 정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됐죠? 자, 얘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그럼 6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끝이야. 그럼 걔네들이 2개 딱 이렇게 선택한 거니까. 이해되겠나? 그렇지. 그럼 이렇게 잡으면 끝이라. 그럼 이거 둘이 어떻게 해도 돼? 저희도 답은 나와요. 물론 총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까 6C 곱하기 6C는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얘가 시키는 대로 갈 것이냐, 적어도라고 하는 건 내가 요 사건을 생각하고 갈 거냐, 약간 이 차이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고민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아셨죠? 자,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이제 제일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봐라, 이쪽까지가, 여기까지가,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 얘는 그냥 앞쪽의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경우의 수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왜냐면 총 경우의 수로 나누는 이 특별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됐지? 근데 이제 새롭게 튀어나오는 게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이죠. 이 조건부 확률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충분히 확률 파트에서 별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게 경우의 수예요, 확률이에요, 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앞에 1, 2, 3단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1, 2, 3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경우의 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시험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나는 경우의 수 2문제, 확률 3문제, 통계 2문제. 근데 이 경우의 확률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아? 쌤 앞에 했던 거 이쪽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됐죠? 그 다음 파트에 나올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다음 나올 문제는 독립시행에 대한 파트고,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산이냐 연속이냐 그거 뭐 그래프 뭐 이거 알지? 정규분포라고 했던 거 나중에 또 한 번 더 수업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관련된 걸로 문제를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추정 관련된 거. 이러면 8문제 끝나는 거라니까. 진짜 8문제 끝이야.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너무 어렵게 공부를 안 하셨으면 오히려 차라리 수원 수투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배점만 올리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알겠지?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조금 확률은 저 애처로운 눈빛으로 봐서서 앞에 경우에서까지만 해. 일단 알겠지? 그러니까 요 앞에 확률까지는 쌤 분명히 얘기했어. 구분 짓지 마라. 어떻게 구분 짓지 마라고? 이게 확률 문제라는 구분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단원부터 3단원까지는 이게 이제 약간 경우의 수 문제예요. 알겠죠?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파트니까. 방학 때 이러고 나면 이게 이제 경우의 수는 이 정도
정도만 좀 방학 때나 조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냥 느긋하게 공부 자꾸 문제 풀어가면서 유형만 익히기만 하면 돼. 알겠죠? 수원 수투에 조금 더 공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